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북한이 지난 12월 30일을 밝힌 입장인데요. 늘 하던 말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또 표현 수위나 내용 등이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 모시고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 교수님, 김 소장님 인사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자, 지난 12월 30일 북한의 이 강경한 입장 메시지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고 주목한 부분은 어떤 게 있었는지. 일단 5년째 신년사를 생략하고 연말에 4박 5일 동안 한 1,000명의 당정군 간부를 모아놓고 전원회의라는 걸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올해 5년째인데 저희 북한 연구자 입장에서는 맨날 1월 1일 날 새벽에 나오는 신년사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전원회의 결정문이라는 걸로 한 12,000~13,000자 나오는데 예. 이거 잘 읽어봐도 보통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조금 자극적인 단어들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뭐 작년부터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더니만 예. 이제 남한은 동족이 아니고 더 이상 뭐 남북 관계는 적대 관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올해 들어서 좀 세게 나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사 용어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비중이 늘었고요. 예. 아마 이런 문제점은 뭐 남한과 한국과 미국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투표권은 없는데 예. 영향력을 좀 행사해 보겠다. 어허. 특히 이제 남한의 총선도 관심이 있지만 미국 11월 7일 날 대선 이거 아주 리턴 중요하다. 매치가 기대되거든요. 바이든과 트럼프. 김정은 입장에서는 꿈에 그리던 정상회담 서밋을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이 가능성이 지금 높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데자뷰 저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 말싸움 말폭탄을 막 터뜨렸습니다. 평양하고 워싱턴에서. 그랬더니 트럼프가 자기가 해결하겠다. 당선되더니 뭐 트위터로 가끔 소통하더니만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미디어만 3,000명을 모아놓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예. 1박 2일 동안 했는데 4줄짜리 합의문. 그래서 기자들이 이거 비행기 값도 안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6개월 있다가 이제 진검승부를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예. 그게 2019년 2월에 하노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노딜이죠. 노딜. 예. 영변 핵을 포기할 테니 유엔 안보리 제재에 결의안 11건 중에 민생 결의안 5건 해결해달라고 그랬더니 트럼프가 You are not ready for the deal. 너 아직 회담할 준비가 안 됐구나. 너 기차 타고 66시간 왔다며 내가 저 전용기 태워서 평양에 내려주고 갔게 돼. 그리고는 이제 끝났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죠. 야, 이거 그래서 요전에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마음속에는 트럼프가 재선이 돼서 다시 트럼프와의 회동을 꿈꾸고 있다? 지금 그게 아주 오매불망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 냉정하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당한 거 아닙니까? 회담을 미국 대통령하고 했다는 자체가 대박인 거죠. 만났다. 같이 네. 테이블에 있어. 사진이 투샷이 찍혔다. 지금 바이든 3년 차, 4년 차가 돼도 만나기는커녕 김정은 어떻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피어리드. 나 그 사람한테 할 말 없다. 이런 상황인데 이 정상회담을 했다는 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0년 역사에서 초유의 일이거든요. 내가 처음 만나서 좀 긴장도 하고 밀당이 좀 실패했는데 내가 한 번 더 하면 이 트럼프 아저씨를 내가 한번 협상을 해볼 수 있겠다. 또 마침 뭐 워싱턴에서 트럼프 외교안보 책자들이 나오는데 이거 북핵을 용인할 수 있대. 뭐 대북 제재도 해제시켜 준대. 이야, 이거 빅딜을 한번 해보겠다. 뭔가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네. 결국은 이제 북한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핵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다. 핵 군축이다. 쉽게 말하면은 핵을 동결하거나. 그러니까 그저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너희들을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거나 또는 갖춰 가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하되 핵은 보유하고 그 선에서 너희들이 제재를 좀 풀어라. 이런 딜을 할 거다. 이거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네, 트럼프에 김정은 대해서. 입장에서는 또 2018년보다 유리한 국제 환경인 게 예. 지금 28 전쟁,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탈리 프랑스 때
지구상에 이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아시아에서 동북아에서 시끄럽게 굴면 아하. 이거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거 뭐 로스앤젤레스 워싱턴에다가 ICBM 발사하는 능력을 보여주면 아하. 이거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거운동 캠페인 기간 동안에 바이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는 저 사람하고 잘 알고 좋은 관계고 아. 여전히 또 김정은에 대해서 나쁜 평을 안 하거든요. 이거 서로 밀당이 되네. 이런 지금 분위기를 유도하고 싶은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사실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굉장히 다를 것 같지만 그래도 미국에도 뭐 싱크탱크라는 게 있겠고 또 외교부라는 게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인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전략 같은 것들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또 지속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트럼프가 북한이 생각하는 이런 군축 협상 여기 응할 가능성이 정말 있나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정말 그런 가능성이 네, 높은가요? 국제 정치도 생물이거든요. 우리 국내 정치도 어저께 사건에서 생물듯이 야. 트럼프라는 지도자는 미국 대통령 역사에 초유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7월에도 또 9월에도 워싱턴에서 회의를 해보니까 예. 트럼프를 실용주의자로 프래그매티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미국 학자 중에서. 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공화당 보수의 꼴통 복잡한 사람인 것 같은데 예. 미국 국익에 맞는 실용주의라는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저게 아하. 바이든을 지금 못지않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동북아에 또 전쟁이 나면 어떡하냐. 또 뭐 하와이 괌에 ICBM 터뜨리면 어떡하냐. 뭐 쟤 좀 달래서 핵 보유를 동결시키면서 뭐 제재 조금 풀어줘서 평화를 유지한다는데 이 해법이 뭐가 그렇게 바이든 해법보다 나쁘냐라고 주장했을 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 국제 정세가 지금 복잡한데 뭐 트럼프처럼 저렇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는 해법 그다음에 또 거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타이완 해협이거든요. 대만 문제는 북한 문제의 10배의 관심이거든요. 워싱턴에. 근데 미중 간의 갈등으로 타이완 해협에 만약 포성이 들리면 이거는 세계 공급망의 좌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 변수라도 잘 관리하자. 이런 게 미국 유권자들한테 먹힐 수 있다. 먹힐 수 있다라는. 바이든은 왜 안 하는 건가요? 바이든은요. 부통령 때 2012년에 2.29 합의라는 걸 했습니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안 한다. 미국은 10만 톤의 식량을 준다. 그런데 북한이 45일 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그때 상처가 보고를 있다. 받고 불신. 얘네들은 네, 바이든이 대화 상대가 sick and tired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원하다. 나 미국 애들이라면 북한 애들이라면 시원하다. 지긋지긋해. 아. 나 얘네들하고는 지겹다. 김대중 대통령 처음에 상원의원 왔을 때 만났을 때는 친했어요. 아. 그래서 DJ가 평양도 한번 가봐라. 그런 정도로 굉장히 그 적극적이었는데 2.29 합의 2012년에 네. 거기서 북한 애들하고 딜이 안 된 다음부터는 예. 아주 노땡큐. 네.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재선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시도하지 못할 정도 피곤한 상태군요. 북한 문제에서. 지금은 동북아에서 타이완 문제의 비중이요. 워싱턴에서 압도적입니다. 지금은 중국은 미중 아까 우리 진 교수님 말씀한 대로 중국과의 대결 문제는 보수, 진보, 민주공화 양당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중국을 패하지만 지금 미국이 국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오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 아킬레스건이 타이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지. TSMC가 만약 반도체 흔들려 버리면 그거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큰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레러사이드. 이건 좀 제껴놓는 우선순위가 상황입니다. 아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다시 보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북한도 보면 미사일 쏘는 거라든지 핵실험 자체가 그들만의 스케줄과 단계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11월에 예정된 미 대선을 맞춰서 뭔가 이벤트를 본인들 스스로 트럼프 혹은 뭐 바이든에게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뭔가 예정돼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도발 캘린더라는 걸 하는데요. 도발 캘린더. 예, 그래서 이제 4월 10일 우리 총선 전에는 뭘 할까? 그 다음에 4월 10일 지나서 11월 이제 7월 정도 되면 미국의 양당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프라이머리가 끝나고 7월에 이제 트럼프가 니키 헤일리를 제치고 결정될 거냐가 끝나거든요. 예. 그러면 비퍼 7월, 애프터 7월 아하. 뭘 쏠 것인지
지금은 이제 올해 김정은이 어저께 얘기한 게가 정찰 위성은 3번 더 쏘겠다. 예. 지금은 하루에 12시간마다 한 바퀴 돌아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3개 더 쏘면 3시간마다 지구를 궤도를 돌면서 서울하고 워싱턴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핵무기 프루토늄 추출을 계속 시도하거든요. 다만 핵실험에 관해서는 전 좀 유보적입니다. 아하. 저희가 이제 6번의 핵실험을 하는 동안에 예. 미디어에서 이거 한국 미디어에서 이거 며칠 갈까? 제가 그걸 통계 증권시장 기사를 통해 보니까 2주면 끝나요. 관련 보도가 위험하다 뭐 이런 뭐 경우가 핵실험하면서 이 큰일 났다 뭐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바빠요. 지금 그거 2주 이상 끌고 가기 어렵거든요. 아, 이것도 자꾸 하니까 이제 무뎌져가지고 완성이 됐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지 북한이 핵실험 카드를 구체화시키지 않을까. 지금은 프루토늄 추출량을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기 개수가 이 정도다. 그래야지 이제 미국하고 딜할 때 내가 더 이상은 안 늘릴게. 그 대신 이제 제재 풀어줘. 이러는 이제 딜에 본인이 갖고 있는 패를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핵무기 만들 수 있는 프루토늄, 우라늄 양 원료죠, 원료. 그거를 농축시키는 기술은 계속 발전시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하자는 걸 존중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이제 뭐 윤석열 바이든은 이제 한미 확장 억제라고 그래서 지난해 워싱턴에서 이제 했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여론조사에 보면 75%가 우리도 핵무장 하자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라늄 원석이 나오질 않습니다. 저 충청북도 진천에 한 20만 톤 묻혀 있는데 퀄리티가 낮아요. 그럼 북한은 왜 저렇게 핵 만들 수 있어? 400만 톤이 묻혀 있어요. 퀄리티도 좋아요.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만든다고 중국, 브라질, 미국, 호주에서 우라늄 정광 원료를 사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제 핵무장한다 그러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스탑. 그러면 이제 전기 이거 이제 가동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이게 이제 바이든이 그러면 너네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확장 억제 해줄게. 확장 억제라는 거는 이제 365일은 안 되지만 1년에 뭐 3분의 1은 뭐 엘리자베스 뭐 여러 가지 미주리함 핵 항공모함들이 와서 핵전력 자산 이제 전개를 가지고 전개를 해줘서 북한을 누르는데 이게 트럼프 아저씨 오면 이게 돈 계산 그렇죠. 하거든요. 이제 영수증 내놓은 영수증 거죠. 이거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영수증. 이게요 항공모함이 예. 1년 12달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1조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조예요. 예, 우리나라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경우에 현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한미일 동맹에 굉장히 큰 공을 들였고 그 어떤 그것이 우리 안보의 핵심적인 요소로 이렇게 전략을 짜서 어떤 틀을 만들어놨는데 대통령이 바뀌면 저기 정부가 또 바뀌면 현재는 민주당 정부지만 공화당으로 바뀌면 또 무력화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또 현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방위비 저희 우리 평택에 가면 미군 부대 있죠. 그래서 미군들이 주둔하는 데 있어서 1조 5천억 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일본도 이게 돈을 부담합니다. 1년에. 그런데 이제 거기 근로자들이 뭐 우리 월급들을 받으니까 한 절반은 다시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거 5조 내라. 5조 5배 내라. 그러다가 이제 티각티각 하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저희가 안 돼 한숨 쉬었는데 저는 먼저 이거부터 청구서가 첫 해에 들어오지 않겠나. 네. 주한미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라서 왜 우리나라 병사들이 니네 나라에서 있느냐. 비용 부담해라. 뭐 그래서 또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군이 있는 부대 나라는 이제 돈을 좀 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로서는 합리적 비용이었는데 예. 갑자기 이거 뭐 2배도 아니고 3배, 4배를 내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로서는 머리가 아프고요. 두 번째는 이 발상의 전환이 좀 다른 지도자라 예. 주한미군 뭐 철수도 매년 이제 수권법에 의해서 28,500명을 고정시켜 놓는데 저 아저씨 오면은 이거부터 트럼프 또 대통령 오면 재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프레임이 많이 이 바뀌는 상황에 관해서 지금 뭐 저희 연구자들도 뭘 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데 예. 상상을 초월해서
참 예상하기 쉽지 제가 볼 않습니다. 때는 이럴 것 같아요. 그 법을 바꾸겠다,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비용 내라. 한미 그거 하는 상황에 카드로 그 트럼프 스타일이. 그래서 그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재선 실패해서 가장 행복했을 사람 문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또 그게 과연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일단 북한 얘기로 들어가 보면 이제 흡수 통일 뭐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단어 뭐 이거 이제 통일은 없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읽혀지고 두 개의 국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투 코리아 이거 자체를 이제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봐야 됩니까? 기존의 키워드는 우리 민족끼리죠. 그렇죠. 하여튼 뭐 좋던 싫던 우리는 같은 코리안이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너희는 같은 코리안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핵 무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지난해 핵무력 법제화라는 걸 했습니다. 예. 5가지에 해당되면 핵무기를 쏠 수 쏠 수 있다. 있다. 그런데 무슨 기구인데 다 이거 누가 결정하냐? 김정은 위원장만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동안에 방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음. 우리 핵무기 만드는 거는 미제가 하도 압박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공격용으로 이런 5가지 경우 쓸 수 있다. 자, 그동안 뭐 핵 우려를 할 때마다 이건 남측에 대해서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거 미제에 대해서 쓰려는 거지. 예. 왜? 너희는 우리 민족끼리니까. 음. 근데 이제는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측도 핵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상당한 논리에 아주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뜻일까? 아하.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또 상당수는 그래도 저 같은 민족인데 과연 핵을 쏘겠어? 이런 뭐 또 생각이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동족이 아니니까 뭐 적인데 적대 관계인데 대사변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우리가 6.25 사변 그러죠. 갑자기 변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또 전원의 결정문에는 언제든지 적에 도발해서 무력을 사용할 준비를 하라. 요게 또 발제문에 들어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쏘고 싶을 때 쏠 수 있다면 그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일단은 이제 기존의 남북 관계와는 다른 남북 관계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루 있다가 또 이 김여정 여동생이 등장하더니 예. 남한의 국내 정치 연구 많이 한 발언을 또 하기 시작하네요. 예, 그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공헌한 특등 공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그 평화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죠. 전현직 대통령의 갈라치기 상당히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을. 이간계죠. 이게 병법의 이간계. 그러니까 이게 주어만 없으면 그냥 야당 메시지인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게 나름대로 전현직을 이렇게 갈라치기 하다니. 그렇다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또 너무 비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문재인한테 속았다 이런 거거든요.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평가를 우리가 했어요. 그때 무력 증강을 안 했다. 음. 사실 무력 증강을 스톱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교묘하게 문재인의 속아 넘어가서 무력 증강을 안 했다. 그래서 시간 낭비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대사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윤석열의 뭐 책동이죠. 뭐 윤석열의 아주 반발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요건 또 여성한테 역할을 맡겨서 남한의 전현직 대통령을 갈라치기 하는데 이제 총선 앞두고 뭐 남남 갈등이 심하죠. 그런데 북한 제가 협상을 하도 가고 그러는데 북한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이재명 대표가 북풍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저쪽 입장에서 그 다음날 센 발언이 나오거든요. 9.19 군사합의를 사문화시킨 게 누구냐? 남측이니까 남측에는 뭐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힘이 됐건 눌러야 된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요구대로 한다면 굉장히 온건하게 지금 총선 전에 나가야죠. 북풍이 나면 보수층이 많이 찍을 거다. 이게 걱정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에서 3번이나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31일 오늘까지 그냥 강경 대북 대남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들이 가지는 대한민국 총선에 대한 의도라는 게 있습니까? 일단 혼란을 초래해서 이 모든 것이 전쟁이냐 평화의 구도로 가고 싶은 거죠. 이
우리가 그래도 궁극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전쟁 나는 거야? 아니 평화야? 아 그래도 음. 평화가 낫지. 음. 청소납도 불안 심리가 나오는 것이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예. 아 그래서 이 주도권을 평양이 잡는다 남한 음. 선거에. 우리가 보기에는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불안이 확산되면 결국은 이제 선택의 문제. 전쟁이냐 평화의 구도냐.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 우리 맨날 마지막에 음. 그런 이제 논쟁이 벌어지죠. 하여튼 투표권도 없는데 우리 선거에 연구 많이 하고 어떻게든지 숟가락 얹으려고. 아니 오늘 아주 김여정 담화는 너무 깊이 들어오고 있는 것 이거 같습니다. 국내 정치 문제에서 네. 대통령의 평가까지. 사용하는 언어가 남한에서 인터넷 좀 해본 사람 언어거든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좀 어떤 국내 언론 자료라든지 그런 걸 좀 많이 학습을 한 다음에 만들어진 자료라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오늘 뭐 김여정 윤석열은 비판 일색인데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앞에는 띄우고 후반부는 아주 교활하고 영특하다고 또 아주 비판하고 예. 야 이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내 정서를 굉장히 파악을 해가지고 쓴 아하. 문장으로 저는 봤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건 대남 통전부들은 우리처럼 뭐 북한은 정권이 안 바뀌니까 한번 자리에 앉으면 일만 잘하면 30년 40년 근무하고 퇴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건 전문성의 깊이가. 오랫동안 남측 사회를 직시하고 있다가 적시에 그 통전부에서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이거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살짝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 옛날식으로 좀 해라. 솔직히 옛날에 옛날식? 문재인 때 우리가 더 손해 많이 보지 않느냐. 아.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도 좀 더 느껴지고요. 어쨌든 현 정권의 그 강경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현 정권의 강경 태도라는 게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데 일단 흡수통일. 그러니까 북한은 망할 거고 우리가 어떻게 주워 담을 거냐라는 것이 한 측면. 그다음에 북한도 지금 이제 외교부가 남한 문제를 관리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도 보면 통일부는 통일을 하는 데가 아니라 북한 살피는 데고 이건 양국 간의 외교적 문제로 다뤄야 된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협상 카드를 안 들고 일면도로 가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네, 이제 뭐 윤석열 정부는 이제 하여튼 담대한 대북 정책이라는 키워드로 나와서 북한이 하여튼 뭐 비핵화에 초기 좋지만 제스처만 취해도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대화를 풀어나가겠다. 근데 이게 진보 정부에다 보수 정부로 들어오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언어 뭐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 문법과 전국적인 용어가 있듯이 5천만의 언어와 여의도 사투리. 진보 측의 언어와 보수 측의 언어가 북한 입장에서는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수 정부가 와서 뭐를 한다고 그래서 북한이 금방 협상에 나오고 그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어렵네요. 사실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근데 그 문재인 정권 때는 사실 문재인 정권이 뭐 역할을 했냐면 이제 브로커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중매쟁이 만남? 역할을. 그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했는데 사실 뭐 트럼프도 강성이고 그런데 직접 이렇게 연결하는 게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러려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운전자론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하고 운전하고 태우겠다 이제 그런데 그것도 조금 논리가 또 수명을 다한 게 이제 두 차례 정상회담에다가 판문점에서까지 하면 3번 만났거든요. 둘이 직접 만나면 되지 우리가 운전해줄 필요 없다. 라이드 필요 이제 없다. 나만 알아. 빼주라는 거죠. 직접 그래서 만나겠다. 사실은 판문점에 할 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배제시키고 직거래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문제니까 우리가 항상 참여하고 중개를 하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북한과 미국이 직접 딜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이런 역할도 또 조금 거기에 대한 어려워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하여튼 북한이 비핵화에 내가 안 할 건데 자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 딜레마인데 그래서 저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핵이라는 건 핵을 갖고 있으면 뭐 이게 공포의 균형으로 대칭이 돼서 뭐 핵 가진 나라들끼리 대화를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핵을 어떻게 좀 갖고 대화는 대화로 해보는 지금은 이제 그런데 우리는 재래식 무기 저쪽은 핵무기 하니까 이게 군사력 차원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마지막 원포인트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주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국정원에서는 이제 김정은 총비서에 딸 김주의 유력한 후계자를 보고 있다 이런 정보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1월 1일 신년 경축 공연하는데 요즘 김 위원장이 나이가 올해 40대서 좀 이상해진 게 공식석상에서 뽀뽀하고 이거 딸에게 과거에 없었던 행보거든요. 주애를 치켜 올리는 거는 좋은데 공식석상에서 뽀뽀하고 껴안는 게 이게 지도자로서 조금 맞느냐.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찍는데 조연을 출연시켰는데 이게 시청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얘 없으면 드라마가 안 돼. 미사일 볼 때도 같이 손잡고 시찰하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노을스 코리아에는 김정은 딸 도로가 제일 검색 순위가 높아요. 이제 얘 없이는 드라마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얘가 후계자냐? 12살입니다.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거든요. 얘가 후계자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20년, 30년 일이거든요. 후에. 정치는 생물이고 북한도 역시 생물인 정치가 있는 것이죠. 평양 순환공항에 제가 내리니까요. 빨간 글씨로 한 50m짜리 캐치프레이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씁니다. 죽은 김일성, 김정일이 우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4대 세습이 지속되니까 면종 복배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메시지지 얘가 후계자가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국정원이 됐던 모든 분은 자꾸 나오니까 뭐 가능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나 그것은 약간 좀 성급한 미지의 일이다. 미지의 일이다. 네. 예,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얘기도 굉장히 잘 풀어주셔가지고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의 남성욱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